시간입니다. DJI RS4 프로 그리고 RS4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짐벌 촬영이 필요할 때 여전히 RS3와 FX3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조합이 세팅도 편하고 컴팩트해서 짐벌 촬영에 최적화된 조합이죠. 그런데 막상 짐벌이 필요한 촬영은 야외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야외 촬영에서는 FX6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RS4 프로와 FX6의 조합 그리고 RS4와 FX3의 조합까지 둘 다 사용해보면서 비교해봤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FX6를 짐벌과 함께 사용해봤습니다. 애초에 너무 무거워서 시도도 안 했던 조합인데요. 막상 이게 된다고만 하면 야외 촬영에서 제가 챙겨가야 할 셋업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과 함께 꼭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탑핸들과 사이드 핸들 모두 제거했고요. FX6 V마운트 배터리도 무거워서 떼버리고 기본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렌즈는 최근에 2410호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짐벌을 쓰니까 손떨방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2470GM2 조합으로 사용해봤습니다. FX6는 전자식 가변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렌즈로 언제든지 쉽게 바꿔서 촬영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외부 모니터도 핸들에 주렁주렁 달고 싶었지만 촬영 편의성만 생각하다가 이거 들고 1분 이상 촬영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셋업했습니다. RS4 프로는 페이로드 4.5kg으로 무게는 충분해요. 페이로드 자체는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가 됐지만 짐벌 모터 토크가 20%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라도 급격한 움직임에도 부드럽게 반응하고 또 마이너한 셋업 변경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버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적 기능도 생각보다 자주 쓰게 되는데요. 그때도 피사체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또 부드럽게 트래킹하는데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짐벌 운영을 거의 해보지 않은 피디님이랑 뒷걸음질로 저를 팔로우하게 하고 같이 나란히 뛰어보기도 하면서 촬영을 부탁했는데요. 그냥 자연스러운 걸음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주죠. 삼축 짐벌의 특성상 상하 이동을 완벽하게 잡아주기 어려워서 제가 닌자워크를 간단히만 설명했는데 정말 별다른 노하우라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짐벌에 쉽게 적응하고 또 촬영하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니까 새삼 짐벌이 사용하기 많이 쉬워졌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 버티컬 촬영을 위해서 세팅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최근에 워낙 세로 포맷의 쇼폼 영상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냥 가로로 찍어두고 후반에서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게 절대로 네이티브 버티컬 촬영과 비교할 만한 퀄리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작에서는 플레이트에 추가 액세서리를 달아서 세로로 거치할 수 있는 제품이 있기도 했었죠. RS4 프로에서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틸트 축에 달려있는 플레이트가 분리가 됩니다. 아예 카메라가 거치되어 있는 상태로 쑥 뽑혀요. 그리고 플레이트를 세워서 다시 장착하는 방식으로 카메라 각도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못 보던 노브랑 버튼들이 생겨서 뭐가 이렇게 많아졌나 했는데 이걸 위한 거였어요. 덕분에 추가 액세서리 하나 없이 그리고 카메라를 마운트한 상태로 가장 쉽게 네이티브 버티컬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밸런스 조절은 해줘야 하지만 전체적인 세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서 이 정도는 정말 렌즈 바꾸는 정도로 생각이 들 만큼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세팅이 편한 게 촬영에서는 정말 의미가 크죠. 보통은 촬영하다가 세팅을 바꾸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아서 그냥 있는 걸로 쓰자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촬영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라서 실제로 사용할 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원래도 DJI 짐벌 사용 시간이 10시간이 훌쩍 넘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이번에 DJI RS BG70 대용량 배터리 그립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간이 최대 29시간으로 늘어나는데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DJI 포커스 프로 라이다와 함께 사용할 때 전원 공급을 전부 할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 자체적으로 18W USB-C 출력이 가능해서 다양한 액세서리
배터리 충전도 가능해져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별도 영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DJI 포커스 프로 라이더를 함께 사용하면 매뉴얼 포커스 렌즈를 오토 포커스 렌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더 모듈에 있는 카메라로 AF와 동시에 피사체 추적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짐벌의 활용도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짐벌 축에 있는 포트에 연결하는 것만으로 전원 공급과 이미지 전송까지 전부 가능해서 셋업 난이도는 엄청나게 낮아졌죠. 이번에 RS4 프로를 구입하게 되는 이유가 페이로드 차이도 있겠지만 이 포커스 프로 라이더를 일체감 있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포커스 프로 라이더는 꼭 짐벌이랑 함께 쓰는 것 말고도 핸드헬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별도 모듈로 출시가 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자주 사용하게 될 조합은 DJI RS4와 FX3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도 이게 가지고 다닐 때는 은근히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RS4의 페이로드 3kg이 부족한 게 아니라면 프로 모델을 쓰는 것보다 RS4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무게를 넉넉하게 쓰는 것보다는 모터 토크를 적정 수준으로 사용하는 게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RS3보다 틸트 축이 길어지면서 렌즈 코가 좀 더 많이 나와도 움직일 수 있는 축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RS4는 상위 기종인 RS4 프로와 비교해서 페이로드 차이, 그리고 축의 소재가 카본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라는 점, 또 포커스 프로 라이더를 짐벌 자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거의 모든 면에서 RS4 프로가 갖고 있는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에 올해도 가장 인기 많은 짐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 이동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는데요. 세 개의 축 모두 테플론 코팅으로 인해서 매끄럽고 미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네이티브 버티컬 촬영을 위한 분리되는 플레이트 구조 역시 완전히 동일하게 RS4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동 축 잠금 장치도 동일하게 절전 모드와 전원 온오프를 구분해서 이동과 보관 시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용량 배터리 그립이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RS4에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로드가 적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도 길어서 대용량 배터리 그립을 사용하면 29시간이 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콤보에 포함된 포커스 프로 모터가 힘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줌릭을 연결해서 사용해도 편합니다. 짐벌 사용할 때 파워줌 렌즈가 아니라면 직접 손으로 줌릭을 돌려야 하잖아요. 미러리스는 초점이 워낙 훌륭하니까 줌 조절로 사용하면 짐벌 운영하기에 훨씬 수월했습니다. 물론 파워줌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조이스틱 모드를 바꿀 수 있는 토글이 이번에 추가됐는데요. 평소에는 짐벌 컨트롤로 조이스틱을 사용하다가 파워줌 사용할 때는 줌 모드로 두면 조이스틱으로 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RS4와 RS4 프로 모두 지원하니까 파워줌 렌즈 쓰시는 분들은 포커스 모듈 없이 이렇게 셋업하는 게 더 쉽겠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짐벌을 살지 말지는 진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짐벌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입을 하고서는 이게 생각보다 세팅하고 촬영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안 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충분히 스터디해보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필요성이 진짜 높은 건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더 고민할 것도 없이 DJI 구입하면 됩니다. 짐벌 하나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포커스 모듈, 그리고 레이븐아이 영상 전송 모듈, 좀 더 나아가면 DJI 트랜스미션까지 정말 DJI는 짐벌 하나를 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인 솔루션을 사용하고 싶어질 때 그것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호환돼서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제조사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둘 중에는 뭘 사야 하느냐? 일단 페이로드 차이는 기본이죠.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망원 렌즈까지 욕심부릴 생각이 없다면 RS4로 충분하고요. 미러리스뿐만 아니라 FX6 정도의 시네마 카메라도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RS4 프로가 맞겠죠. 다만 여기서 기능적인 차이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미러리스가 너무 좋아서 굳이 시네마 카메라를 쓰지 않더라도 미러리스에 아나몬픽 렌즈나 시네렌즈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포커스 풀러 없이 라이다를 이용한 오토포커스 그리고 추적 기능을 써보고 싶다면 페이로드와 무관하게 RS4 프로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두 개의 짐벌 위주로 소개를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잠깐 보여드렸던 포커스 프로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매번 다음에는 더 좋아질 게 있을까? 신제품 주기가 막 2년 혹은 2년보다 더 빠를 때도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더 바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매번 더 좋은 게 나오네요.